방금 홍성우 박사한테서 소개받은 이형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김홍영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발표가 있는데 좀 토론에 나와주십사 해서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한테까지 왔는가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한테 올 게 왔구나 하는 그런 기대, 오랫동안 관심 가졌던 춘천 또 강원도에 이런 자리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갖게 됐는데 늦었지만 아주 저를 초대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저 뒤에 이형구 얘기 들으셨어요? 저 이형구입니다. 근데 제가 춘천에 대해서 관심이 소식 때부터 있었다고 그랬더니 뭐 고향이 여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제가 10대 후반에 춘천에, 저는 고향이 충청남도인데요. 서울에서 이제 14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유학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역사 관심 많이 가졌고, 10대 후반에 이제 춘천을 맡고 강원도를 몇 군데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 소양로 지금 거기가 금화동인가요? 그쪽에 그 7층 석탑에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최초로 저로서는 그 탁구를 한 팔무신중 그 탁구를 한 적이 있었고, 혼자서 다니면서 그리고 단간지주며 뭐 여러 가지 관심 많은 것도 있었고, 중도는 이제 그 국립박물관에서 여러 차례 발굴을 했는데 보고서도 한 4권이 나왔죠. 그래서 중도의 가장 춘천에서는 그 핵심적인 데가 중도라고 생각하고, 중도에 대해서 관심 늘 가져왔고, 저걸 어떻게 보면 보존해야 되나 하고 늘 여러 해 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레고드 단지가 작년에도 소식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타양에 있는데 춘천에 무슨 연구가 있다면은 제가 나서서 이거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나 몇몇 역사 문학의 사람들한테 얘기는 했었어요. 이거는 레고 단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저로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레고 단지가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고 단지는 이 춘천 땅에 아니면 저런 그 충도에 저 개인적인 거는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레고 아니라 뭘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레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문화가 여기 되겠습니까? 우리는 레고 단지를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여기 주민들 다 아시죠? 거기가 원래 동 이름이 뭐예요? 중부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십니까? 아시겠죠? 삼천동이라는 거. 왜 삼천동이에요, 거기가? 이천동 있는 몰라도. 그죠? 소양강, 북한강. 그죠? 그 이천이죠. 아마 공지천까지 생각했나봐요, 옛날 분들이. 그 삼천동에 그 강이 지나가 아주 첨단은 가장 전초적인 지역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을 보지 마시고 물 빠질 때 생각하고 옛날 지도를 보시는 분만은 거기가 가장 이 한강에서 이 북한강입니다만 북한강에서 갈라진 데서 첨단 지역이고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지형이 전략적으로 아주 요새입니다. 거기가 어느 지역보다. 여기는 평원이 많지만 저 분지라서 천전동이나 신멜이나 이런 춘천시 활달한 충적지대니까 농사짓기도 좋았고 좋은 지역이지만, 아마 그 핵심 지역, 지금 조양도 이쪽 시청 지역이 근세 조선시대 때 그 중심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선사시대 때는 고조선시대나 이쪽 지금 삼천동 충도동이 있는데 거기가 중심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많이 유적이 나옵니까? 이번에 여기 발굴하신 춘 박사님과 계신다는 걸 난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발굴하신 분 작년에도 발굴했어요. 제가 가봐. 그죠? 여기는 올해만 몇 달 동안 발굴한 것만 해도 주거지나 집자리가 1000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확한 숫자를 무슨 917기라고 했지만
천기 금년 몇 달 동안 작년 그 가을에서 금년 그 여름까지 그 몇 달 동안 발굴했는데 900 천기가 됐는데 그 조금 그 북쪽 지역입니다. 또 전체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요. 그 당시 3대 일당에서 저 한 집에 3대가 살았다 하더라도 6명 한 10명 살았을 텐데 그죠? 1000세대면은 10,000명이 가깝습니다. 10,000명. 적게 아주 적게 잡아도 6,000명. 대도시입니다. 지금 춘천에서 20몇만 원이보다 더 큰 도시.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그 중심기업 보면은 그 발굴자들의 그 현장도 제가 와서 발굴할 때 설명했을 때 와서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환호라고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사각에 이렇게 웅덩이를 파서 그 경기를 해놓고 아마 그 물을 받기는 저게 그 사질덤 도층이라서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물을 받기 좀 어려웠을 걸로 생각해요. 또 그 당시는 또 어떤 거기다가 뭘 진흙을 발라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경계견 그 적도 못 들어오게 하고 동물도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그 400m 둘레가 400m면 대단히 큰 겁니다. 대단히 커요. 400m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읍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요즘은 그렇지만 무슨 그 당시 그 많은 인구가 살았으니까 그 집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원시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전후 시기, 뭐 4,000년까지는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발굴자들 발표한 거 보면은 기원전 12, 13세기까지 올라간 초시대 초기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3,000년, 3,200년까지 올라가는 데인데요. 그 당시 6,000명, 한 10,000명이라면 엄청난 사람들이 살았고 거기에 400m의 그 환호가 경계선이 있다면은 대단한 큰 중심구역이 지금 같은 읍성 같은 그런 큰 지도자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역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중국에 그런 유적이 나오는데 그거를 서양 플라스틱 그 어린이 그걸로 바꾼다? 저는 용납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상균 박사도 춘천이나 강원도 문화유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춘천의 특징이라는 것은 상당히 청동기 시대의 우리나라의 핵심 구역이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요, 신석기 시대는 지금 한강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한강에 그 암사동이라든가 이런 그 강 해안에 많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오산 양양에 해안에 많이 있고 강 하구에 많이 있어요. 신석기 시대. 예를 들어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전까지 그 시기에는 아마 그 해수면이 상당히 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층이 저 밑에 지금 충청도로 하면 서산이나 경기도는 화성, 시흥, 김포 이쪽에 청동시대 이쪽이 많이 신석기 이쪽이 많고 전국적으로 해수면이 좀 낮았을 때는 그러나 청동기 시대에 오면 아마 지금도 4,000년이나 3,500년 청동기 시대에 오면은 이 해안선이 내륙을 안 부릅니다. 여러분 강원도 고향에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 경기도나 충청도의 호남 지역에 다녀오신 분 있으면은 사신 분 있으면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그 조개 껍질 폐총이라고 조개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그 쓰레기장이요 무덤인데 그 조개무지가 내륙에 안주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기까지 어떻게 배가 물이 들어왔을까 할 정도로 평야가 다 끝난 게 저 내륙에 뭐 30리, 40리 들어간 안쪽에 조개무지가 쭉 깔려 있습니다. 남해안. 그러면 뭐냐면 그 해안선이 안으로 깊었다는 거죠.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춘천도 여러분 옛날 역사를 보면은 좋은 조선조 때도 지금 요 중도 앞에까지는 배가 다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기록도 있고 그렇게 보시는 것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재작년인가요? 한 3, 4년 전에 여기 정선에 옛날에 사람 살았다고 생각되세요? 뭐 아리랑이나 정선에 그렇게 청동기 시대 일들이 그렇게 큰 청동기 시대들이 많이 나왔어요. 집도 이 반만, 이 강간 반만 그런 큰 집들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런 건물들이 정선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정선도 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어디 내려갔던 뭐 끌고 올라왔던 간에 배가 해운선이 있을 뭔가 운행이 되니까 그만큼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살고. 춘천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거지라고 하는 건 주택입니다만은 주거지가 그렇게 천동이 이렇게 나오고 또 지금 이 주변에 천전리를 천전리 이 신내리 요 부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인돌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성묘, 고인돌 무덤, 지성묘. 그리고 중도 유적에서도 이번에 지성묘가 101기가 발굴됐다고 그래요. 101기가. 그 조그만 데서 101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그 국립박물관에서 발굴했던 거는 적석총도 나오고 고인돌도 그때는 그 적석총하고 고인돌에서 270기인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조사됐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100기, 벌써 300기가 아니에요. 370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천전이라든가 신메리 주변의 지성묘들 아마 시청 미안합니다만은 춘천시에 지성묘 통계 나왔어요. 아마 내가 알기는 통계 숫자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빨리 나와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 지성묘 여기만큼 많은 데가 많지 않아요.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순하고 부안하고 고창하고 강화인데요. 원래 그 화순하고 고창의 그 문화재 지정 신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그 강화를 추가했어요. 저는 강화 지성묘 연구를 많이 했고 책도 나오고 발굴도 많이 했었어요. 그 강화를 추가로 해서 세 군이 세계문화유산 지정됐어요. 2002년에. 그래서 저는 춘천이 빨리 이 지성묘부터 우선 그 현황조사 하시고 도록도 많이 내고 화보도 많이 내셔서 그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많은 구역이에요. 지금 강화는 그 세계문화유산 지정됐지만 제가 조사해서 찾아낸 것이 80기 정도고 지금은 140기 정도예요. 강화는. 그러니까 북방식이 몇 개 있고 그런데 여기도 북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중도에서 나온 그 적석총이며 지성묘 같은 거는 그 집단으로 배열이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고인돌은 아마 서민의 무덤 아닐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거를 그 큰 돌을 깨서 운반해서 세우고 또 많은 하천석이 있지만 그 강에서 돌을 갖다가 축조한 그런 고분이 아마 상당히 지도자급의 지도계층의 무덤이라고 보지 일반 서민 무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많은 지도자들이 그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는 총동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런 오랫동안 행정 중심 전략에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적당한 말이 안 나온 표현을 배웠는데 고조선 시대랑 고조선 시대, 청동기 시대 역사 시대를 본다면 고조선 시대인데요. 그 시기에 어느 행정 중심이 있었지 않겠는가. 우리는 좀 더 우리 문화 역사를 춘천의 문화 역사를 문화 시기로만 보지 마시고 역사 시기로 매구만 예밀맥이나 동해나 맥이나 이런데 맥이나 동해는 한참 후이고요. 역사 기원 후의 얘기고 그 이전에 고조선 시대에 고조선의 어느 중심 구역이었을 것이다. 평양만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한강 유역의 중심구역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강 이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는 지금 서울 이쪽이 다 물이 잠겨 있다고 본다면은 청동기 시대에는 지금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되게 저 서해안도 보면은 해발 50m 전 50m 70m입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들이. 그리고 여기는 청동기 시대에 아주 그 내륙에 아주 깊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보면은 중요한 거점이 중요한 정치 중심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소중한 내 춘천인가. 저는 필설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모르세요. 최근에도 다니고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도 다 좀 가보세요. 여기 신메린이나 저 방동리나 천전리 다 들어가는 안내편도 제대로 없어요. 신메리는 지금 유적 표시판도 없어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지금 우리 이상균 박사 보여줬는데 신메리 그 넓은 신메리 유적, 그 유명한 신메리 유적이 청동시 대한민국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이기 때문에 국가사적 아닙니까? 국가사적을 지정한 그 국가사적이 들어간 입구도 포장도 안 돼 있고 들어가 보면은 안내판 하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비닐로 그냥 막 그 폐비닐이 널려져 있고 그게 지금 춘천의 문화재 국가사적의 보존 실태입니다. 그것뿐이세요. 여기 중리 지금 정리지요, 정리. 저 어디에 그 신동면입니까? 어디 저기 김유정 거기 가보세요. 그것도 신라 처음에는 고구려 거라고 그랬지만 지금 신라 유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고분도 뭐 열 몇 개가 있는데 다 한 두 개인가 발굴 뭐 하는 것처럼 해놓고 조그만 이렇게 울타리 하나 쳐놓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그리고 저기 어디에요? 그 신메리 그 고구려 유적이 있어요. 신메리도 고구려 고분이 아까 말씀드린 건 그 청동기 시대 사적이고 그 신메리 그 산리에 있는 그 유적은 고구려 시대의 그 고구려 특징 그 말압조정이라고 하는 고구려식 천정을 한 유명한 고구려 고분이 있는데 가면 이 5m 그 몇 평입니까? 5m는 한 8평 됩니까? 고구려의 그 훌륭한 안내판도 없어요. 이게. 방동리에도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나친 그 격한 소리에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문안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시민이 지키셔야 되고 시민의 소리가 중앙정부로 들어가서 중앙정부가 여기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지 말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은 정말 그 선사시대가 아니죠. 고조선 역사시대인데 역사시대의 그 중요한 유적들을 이렇게 최근 소식 들어보면 문화재청에서 그 무슨 공산국가처럼 쉬쉬하고 비밀에 공개하자고 여러분이 하셔야죠. 공청회를 한다든가 공개하라. 왜 그걸 몰래 하고 결정 난 걸 왜 통보해요? 결정할 때까지는 여러 시민들이 그 주장을 하셔야 되겠어요. 보존하실 분 보존하고 개발하실 분 개발 같이 얘기를 듣고 해야지. 주장 그걸 그 비공개로 해가지고 결과만 알려드린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비공개에서 그 결론이 최근에 저도 여러 번 소문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고인돌을 그걸 옮기다가 어디다 옮기겠어요? 그 적석식 고인돌이라서 이 적석이라는 건 그 넷돌이에요. 넷돌을 쌓아 올린 건데 그 수천 개를 쌓아서 그 위에다가 관을 넣고 거기다 또 큰 과위 같은 개석을 올리는 건데
그 101개가 있다는데 101개를 어디다가 복원해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복원하고 나머지는 묻어버린다든가 나머지는 어떻게 치우든가 그러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게 환호가 있는 400m짜리 그 큰 그 중심구역, 거기 건물지에서는 유물들도 아주 대단한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기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 그걸 또 묻어버리고 파괴시킨다면은 춘천의 역사는 앞으로 복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복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걸 어떻게 채석하고 어떻게 옮겨왔는가. 강원도에 바위도 많고 뭐 돌산도 많지만 이거 끌어오려면 신이 20년 가야 채석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저걸 끌어왔단 말이죠. 그 수십 기는 이거 구석기인데 이거는 저기 봉이산 신석기 시대에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들어가겠습니다. 저 천전리 거지요. 이 지금 앞에 이거 전부 그 비닐하우스도 유적지인데요. 저렇게 강원도 죄송합니다만 강원도가 자연의 관광 그 세계적인 관광이지요. 저는 문화 관광지도 저는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이런 여기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저기 넷돌이요. 저렇게 밑에다 쌓아놓고 고인들을 일부만 했는데요. 이것도 아마 국립박물관에서도 조사하고 강원문화재연구소도 조사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더 확대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묘 고인돌 사적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천전리 적석총인데요. 이건 발굴 당시에 걷어냈던 거. 이게 저쪽 뭔가 도강선 있지 않았어요? 도강하는 배단 쪽에 그쪽에 중도 유람선 단 쪽에 있는 거지요. 근데 아까 고구려와 신라 유적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백제 시대에도 춘천까지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원조왕 때인데요, 2000년 전인데 그 백제 시조 원조왕 때 제가 보면은 동으로 이 주양이라는 건 춘천까지 미쳤다고 했거든요. 춘천도 역사 삼국사계에 의하면은 춘천도 백제 강역에 들어가 있었고 최근에 화천에서 발굴한 원전인가 요거 북한강역 연못단지 만든다고 거기에서 나온 유적들인데 이런 백제 전형적인 3, 4세기 전형적인 이런 토기 그러니까 마연토기지요. 흑색 마연토기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백제의 강역이 화천까지 미쳤다. 깜짝 놀랐지요. 화천은 여기도 무인데 춘천에도 유사한 유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물이 그런 게 이런 형이에요. 이건 철자형이라고 그러는 거 있고 또 여자형이라고 두 개 붙은 거. 저기 바가지 자루 같이 나온 저런 입구가 있는 거. 이건 백제 전기의 한성백제 시대의 고분의 특징인데요. 이런 것들이 강원 춘천, 화천, 횡성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방동리 여러분 아십니까? 신승겸 장군 묘역 바로 뒤에 붙어 있는 거지요. 저렇게 저기 지금 위에 천정이 다 뚫렸어요,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유적인데 이거 지금 남한의 고구려 유적이라고 확실한 건 저는 춘천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서울의 구이산이나 아차산성 고구려 하는데 고구려 같지는 않고서도
그 임진강도 그것도 아직 백제냐고 그래도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일부가 주장이 그쪽에 고구려가 553년까지 475년부터 한 70년 뭐 이 근처 왔을 때 한강역 왔을 때 이쪽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아직 신빙성이 없어요. 확실한 거는 지금 이 방동류죠. 아까 신매류죠. 만천리인가요? 이 후평리 쪽에. 예. 몇 군데 유적들이 고구려식 유적입니다. 대표적인 이 말갑조정이라고 해서 이런 중요한 이런 귀한 고구려 유적을 가지고 있는 그 춘천시에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고 이게 이제 그 발굴 당시에 그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중도 유적입니다. 중도 유적, 중도식 톡이라고 해서 유명한 기원전 2, 3세기 기원 처음시 중도식 톡이. 그러니까 중도는 그만큼 그 톡이 이름을 중도식 톡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70년대부터 유명한 유적이죠. 이제 발굴 당시에 그 조감도지요. 여기 크게 보이는 이 건물을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건물. 이게 그 23m인가요? 그러니까 이 강당 이렇게 반을 잘라야 되겠습니다. 20m. 그렇죠? 대단히 큰 중심 건물이겠죠. 무슨 그 당시 회의 집회장이라든가 무슨 그 제작물의 분배하는 장소라든가 그리고 그 앞에서 사각 그 주거지도 대단히 큰 건데요. 요거 참 7호분이라고 했죠. 7호 주거지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큰 데에서는 그 비파형 동굴이라고 나왔고 적은 데서 큰 데에서는 도끼요. 동부가 나오고 적은 데에서는 비파형 동굴이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죠.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거고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비파형 청동단검이라고 그러고 또 제가 말하는 건 발해안에서 많이 난다. 발해안식 청동단검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그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가장 그 보편적으로는 비파형 단검이라고 하는데 중국식 이름이 비파가 지겠다고 해서 이건 아주 이런 식일 겁니다. 이런 식이 걸 제가 한번 보여요.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지금 요소 지역이라고 할까요? 발해남 북쪽, 발해만 북쪽. 그러니까 이것도 고조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물입니다. 비파형 원형 이거는 거푸집이고요. 여기다가 떠서 저렇게 나오는데 저 앞에 이거 보세요. 지금 요만큼 잘려서 나왔어요. 저 위가. 춘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여주에 여주가 아니라 저 여천에서도 고인돌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대개 고인돌이나 적석총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거지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는 큰 아까 말씀 제일 큰 23m가 큰 그 창고보다 창고가 아니고 저는 무슨 회의장이나 집회장이나 분배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 전국기사에 크게 그 획기적인 걸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보다 되게 훨씬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 요동반도나 평양이나 이쪽으로 해서 춘천으로 저는 이건 아니지만 이게 국내에서 나오는 가장 이런 시기에 비파형 단검이 아닐까 해요. 아마 8세기, 6세기 그 사이였지 않을까. 기원전이죠. 앞으로 연구 대상이 엄청난 연구 대상이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연구문들이 발굴 단위로 다 갑니다. 이 중요한 이건 뭐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인데 이런 유물들이 발굴 단위
그러니까 한강문화재는 뭐냐면 서울로 가서 그쪽에서 보존 처리해서 보존하게 됐죠. 앞으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이거는 그 청동 도끼지요. 완전한 완형이지요. 이것도 아마 거의 같은 시기일 겁니다. 지금 이것도 보고 주거지에서 나와요. 이건 보존 처리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 완전한 거죠. 이것도 국내 그 강릉에서도 나오고 몇 군데 이북에서도 몇 개 나오고 뭐 많아봐야 한 8개 나왔는데 대단히 중요한 청동기지요. 이거는 그 이거는 그 청동 시대 유물들,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중도시 유물들. 이 유물 수천 점, 어떻게 보면 수만 점이 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 유물 아깝지 않으세요? 이게 아마 우리 정현우 원장님 발굴한 것 말고는 전부 다 외주로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뭐 대책이 있어야지요. 중도유적 전부 다 외주로 나갑니다. 유물이.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몇 기만 이걸 옮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게 묻어놓는다든가 뭐 모르겠어요. 없을런지 어떻게 할런지. 지금 이게 101기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귀중한 거를 이거보다 내고가 더 좋다고 그러니 나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이 개체들 보면은 이 무덤 중심은 저 안에 있습니다. 이 무덤을 보호하는 이건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저 무덤의 기원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가 춘천역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걸 주장했어요. 논문도 쓰고 중국에서도 발표하고 일본에서도 발표하고 이따 드리고 가겠습니다만 북한에서도 발표하고 천전리 유적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원 문제, 우리나라 이 무덤의 기원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다. 유적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아마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우리 문화가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문화가, 우리 인류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지금까지 주장해왔고, 그래서 교과서도 이제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무덤을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부릅니다. 책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발굴하는 분들도 이거는 뭐 13세기, 11세기 BC에 지금부터 3000년 더 올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시기는. 그럼 이거는 그 시베리아에는 이런 양식보다는 더 늦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위에는 무덤의 개석이고요. 지성명 일종이죠. 이거는 석관묘고요. 석관묘. 이런 것들이 다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왔고, 이걸 보세요. 이거는 지금 발해난 북쪽입니다. 대능한 요하 밑에 대능한. 이 지금 우리 거하고 여긴 깬돌, 우리는 하천석이고요. 이거는 깬돌이에요. 할석입니다. 요 군데군데 이거는 석곽이고요. 석관. 이것도 석관이잖아요. 석관 5개가 있고. 이거는 1980년대 주로 발굴됐는데요. 중국 만리장성 이쪽 우리하고 가까운 데 쪽이지요. 홍산문화라고 해서 이 석관묘 이거는 지금부터 5,500년 전입니다. 시베리아보다 2,000년이 앞선 거예요. 시베리아에서 올라오면 여기 거쳐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 우리나라의 석관묘가 절대 시베리아 게 아니다. 우리가 가까운 여기와 관계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주장해 왔는데요. 보세요. 근데 이 사람 이건 중국의 이 유적이 큰 유적이요. 이게 중도 유적보다 훨씬 적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항공사진 보셨죠? 지성묘. 그 에리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문화유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조치를 했냐면 중국이 여수지방이 연영성인데요. 연영성이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인데요. 여기 위에 빔 안 보입니까? 요 뒤에 이게
적석총이 지역 똑같아. 아까 보셨던 거. 이 앞에서 보셨던 거 이거요. 이거를 지금 축구장만 한 데인데 그래도 축구장만 한 건데 그거를 다 돔으로 싼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돔 쌓고 있는 저게 좀 철골인데 그 투시도예요. 이게 축구장만 봐. 2배는 될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도로가 나는데요. 저는 여기 90년도부터 다녔어요. 이거는 2010년에 한 3, 4년 전에 그 건데요. 이거는 뭐 공사장이고요. 지금 폴리스 경찰 이거는 아마 이 세계문화유산 지정 신청한다고 알아보니까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이건 춘천보다 춘천이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용성은 우리나라보다 예산이 많이 되게 적은 일개 성이에요. 인구는 비슷해요. 거의 한 5천만 되는데 근데 그런 데에서 이렇게 돔으로 싸서 보호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춘천의 문화재는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그걸 다 없애고 내보단지 플라스틱 장난감을 거기다 올려놔요. 이거 완공했습니다. 지금은 완공했는데 지금 못 가서 지금 완공 사진 못 찍었는데요. 이거 완공했어요. 여기는 신승겸 장군 그 묘역인데요. 요 뒤에 그 고구려 유적들이 요 산에 이 뒤에 사당 뒷산에 이게 전부 다 고구려 유적인데 그 고구려 유적을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쪽에 요거는 아까 정리 김유정역 근처에 있는 정리 신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기까지는 요 부근에 좀 민묘가 있고 여기 지금 안내판도 없고 이 보호구역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 또 철기 시대 그 맥구로도 관계될 수 있겠지만 철기 시대 유적이 또 중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백제 시대 있고 고구려 있고 신라 있고 삼국의 중심입니다. 그죠? 고조선의 중심이요 삼국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면 저기 충주는 삼국 통일기의 중원이에요. 중심지였어요. 나는 그러니까 통일기 이후에 그 삼국 시대는 이제 한강에다가 수도를 정해서 하남 위례성이 제가 조사한 발견한 풍납투성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을 한강 백제 초기에 국가 건립을 때 서울로 갔고 그 이전의 중심지는 춘천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춘천이 보존돼야 되는 이유는 춘천이 보존돼야 백제 초기의 500년 역사가 삽니다. 그 이전 단계에 춘천 백제의 앞선 시기에 역사 중심, 문화 중심은 전 춘천이라고 봐요. 거기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없습니다. 그런 중심, 역사 중심, 문화 중심체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가평에 있어요. 어디 내려가다가 양평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춘천이 그만큼 역사 문화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게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그래서 춘천은 뭐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안은 앞으로 연구를 하자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연구 다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춘천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역사를 애끼고 뭔가 지켜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재연같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춘천은 청동기 시대의 우리나라의 중심지다. 이번 중도 발굴을 해서 그 확실히 드러났다. 그걸 우리 역사 찾아야죠. 여러분들 지키고. 왜냐하면 유적 없어지면 역사 못 찾습니다. 유적이 없어지면요 역사 정말 못 찾아요. 유적을 지켜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역사를 복원해내는 겁니다. 고고학은 역사를 복원해내는 거예요. 궁극적인 고고학발굴은 역사를 복원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 왜 역사 기록이 없었습니까? 없습니까? 고고학밖에 안 돼요. 그럼 이 고고학 유적이 살아 있어야 역사가 복원이 되지. 이 청동기 시대라 하면 고조선 시대인데 우리 고조선 고조선하면서 고조선 유적 하나 세대로 찾아내지 못했는데 저는 여기 가능성이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동 시대의 중심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거의 중도가 이 고전 시대는 고전 시대 중심 구역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근에는 무슨 방동이라든가 천전이라든가 이 신내리라든가 이 후평 이쪽에도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그 주거지가 몰려 있는 아까 입지 조건이 삼천 세 개울이 한 데로 몰리면서 거기 방어나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수립교통 강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통의 첨단이고 아주 전략적으로는 요새 지역이다. 그래서 중도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또 고구려 유적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지키시고 고구려를 우리 남한에서 가장 확실한 고구려 유적을 가진 춘천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셔서 좀 더 많이 보존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정말로 주제 넘게 마지막 적었는데요. 춘천은 이렇게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많은 유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은 문화 유물이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보존도 해야 되고 개발하더라도 개발한 문화재가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제발 다 외지로 나갑니다. 하나도 못 찾아오. 이 춘천 여기 국립박물관에서 전시관에도 어디 대학박물관이나 문화재 재단 있어요. 발굴재단에서 그 사정해서 한두 점 갖다가 전시하고 있지. 여러분들이 이런 큰 대도시에서 또 이런 선사유적이나 선사유물이 우리 이런 고조시대 유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나오는데 이거를 다 외지에 가져가게 놔두지 마시고 시립박물관을 꼭 만드셔서. 왜냐면 국립박물관은 좀 국가 거지요. 그리고 강원도라든가 이 전체를 다 가봐하는 거고 시에서의 시의 유적 유물을 한데 모아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후세 교육을 위해서 모아서 정리해서 전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